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말로 하는 시각화 데이터의 정지 훈입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행형 변수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각화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범정 변수가 이제 한 개일 때, 이제 범정 변수 한 개일 때 어떻게 시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범정 변수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데이터 한 개를 이제 가져올 건데요. 이제 셀즈라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이제 IBM에 있는 이제 샘플 데이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리테일러 컨트리 어디에서 판매를 했는지, 그리고 주문 방법, 그 다음에 소매상들의 그런 유형들, 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물건들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의 이제 라인이란가 유형들 이렇게 있는 게 있고, 레비뉴 수량, 매출과 이제 수량 이런 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숫자형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프로덕트 라인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룹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형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좀 작업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세일즈라고 일단은 지정을 하고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names라는 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여기 보시면은 좀 줄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작업하기 편하게 줄이는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굳이 저처럼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하지만 반드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evenue, quantity, 그 다음에 gross margin.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됐는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범정 범수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뭐 모든 이제 문자 함수를 다 바꾸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감기 유행인데 감기 이제 많이 조심하시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범죄형 변수를 캐릭터를 이제 범죄형 변수를 바꾸는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셀즈 2라고 일단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셀즈 2를 할 때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되기는 해요.
sales to 하면 이제 클래스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sales to contribute 하면 범죄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지금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하기는 좀 버거우니까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utate라는 데이터 전처리 이제 deploy 펑션에 있는 게 있는데 is 캐릭터입니까? 그러면 변주형으로 문자열을 범주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더 바뀌었죠. 앞에 게 이제 문자열이었잖아요. 문자열이었는데 이걸 다 문자열을 한 줄 코딩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문자를 범주형으로 바꾸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면 됐고 우리는 이제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제 시각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여기 어떤 것만 한다고 그랬죠? 이제 범주형 범수만 한다고 했죠. 범주형 범수. 한 개의 이제 범주형 변수를 이제 그릴 때 필요한 이제 그래프는 딱 한 개입니다. 막대 그래프. 다른 그래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 GOM 바를 가져올 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도움이 여기 바 차트에 관해서 일단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가져오시고 sales2 변수를 가져왔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범주형 변수를 그릴 거냐?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P를 한 다음에 프로덕트 라인을 한번 볼까요? 뭐냐면 리테일러 얘는 메서드잖아요. 근데 리테일러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요. 아까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회색 모양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리테일러를 이제 입력을 하면 필을 하게 되면 각각에 관해서 다른 색깔을 지닌 즉 쉽게 얘기하면 총 이 웹과 관련된 지금 이제 관련된 데이터가 약 8,000개 가까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웨어하우스 스토어로 간 거는 요만큼, 또 스포츠 스토어로 간 건 요만큼, 또 아웃도어 숍에서 이제 판매한 건 요만큼 이렇게 된 거죠. 다이렉트 마케팅을 통해서 한 건 요만큼.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 스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듯한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각각의 그림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 비율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나눠서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이걸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즉 각각의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즉 뭐라고 할까 하나의 막대를 어떤 포지션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덧지, 스톡 지금 하신 게 스톡이고요. 하나는 fill 이란 게 있습니다.
각각의 생김새가 좀 다른데요. 일단 하나씩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형 변수를 그릴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시고 이게 화면은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그렇죠? 포지션을 하시고 이제 쌍탄표를 하신 다음에 덧치라고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나눠지죠.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모습들. 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비교가 되죠. 이 아웃도어샵의 판매량이 제일 많아요. 특히 웹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이제 스페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반적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스토어에서 판매량이 제일 많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비율을 보고 싶다. 똑같이 하시고 비율이 필입니다. 필을 하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페셜 어느 메서드 자체가 이제 스페셜한 경우에서는 이 차지한 아웃도어 스토어가 차지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이렇게 많죠.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대신에 메일을 통해서 온 주문 형태에서는 디파트먼트 스토어, 즉 백화점에서 판매한 이런 게 많다, 판매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다르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막대 그래프에서는 이게 기본값으로 보통 디폴트로는 이제 포지션이 스톡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이런 형태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비교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겁니다. 참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숫자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죠. order method 그룹 파일 order method 해주시고 우리가 summarize 데이터 이제 전체를 해서 배웠더니 summarize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총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요약을 하는 겁니다. 통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mutate 열을 추가해요. 퍼센테이지 내가 온 거면 퍼센테이지잖아요. 결국엔 몇 퍼센트 정도 찾아오냐 퍼센테이지 죄송합니다. 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N일 가져와요. 전체에서 그 퍼센테이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중에 100을 해요. 그 라운드 함수 썼잖아요. 라운드 함수 썼으니까 여기서 몇 개, 하나 할지 두 개를 할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이제 퍼센테이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웹 벌써 80%에 가까운 차지를 하고 있죠. 딱 봐도 지금 많아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웹으로 이제 주문 형태를 많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하고 싶다. 사이즈별로. 그러면 여기에서 range 하고 descending 쭉 내림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77.7%, 8.16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작업을 해서 바로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이 다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은 제가 잡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또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히스토그램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사실은 저는 잘 쓰지는 않아요. 잘 쓰진 않는데 어쨌든 히스토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에러가 뜨죠. 뭐가 뜹니다. 네, 보시면 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 히스토그램도 쓸 수 있긴 한데 저는 히스토그램보다는 이제 바 차트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근데 이런 워닝이나 이런 것도 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히스토그램을 할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을 할 수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조건 제약이나 어떤 형태가 좀 다르다. 사실 큰 차이점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히스토그램보다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바 차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안내를 했던 거고 이 바 차트를 사용할 때는 이 스탁, 더치, 필 그다음에 특히 범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어,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프롭 테이블이라는 또 함수를 이용하면 총 이제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사실은 크게는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즉 다시 얘기하면 테이블 형태로 이제 소환이 테이블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벡터로 변환이 된다. 네, 그 정도 차이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범정 변수 두 개입니다. 범정 변수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또 한번 간단하게 변호를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